안녕하십니까. 한국 시간으로 새해 첫날이 되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새해 첫 방송으로 영국, 러시아, 중국, 베네수엘라, 이란, 이스라엘 그리고 쿠팡 논란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MI6가 푸틴 노렸냐, 1차 대전 데자뷰, 중국 유조선이 베네수엘라를 유유히 왔다 갔다 했습니다. 중국은 전방위적으로 미국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란, 이스라엘 전쟁 재개되는 것이 아닌가, 쿠팡 논란, 배가 산으로. 제목은 이렇게 달았습니다만 이것보다 좀 추가적인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에 좀 바빠가지고 제가 이렇게 방송을 자주 올리지 못하겠는데 내년에는 좀 자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 심각한 일들이 계속 터지고 있죠. 먼저 우크라이나에서 드론 90여 기를 이제 푸틴이 있는 어떤 이제 거처 이곳으로 보냈습니다. 푸틴이 여기에 상주한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특정 지점에 보냈는데 이것을 가지고 푸틴을 이제 뭐 제거한다. 이것보다도 전쟁을 확대하기 위한 이제 트럼프와 지금 뭐 여러 가지 회담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사보타지 하기 위한 노력이 아닌가. 이 배후에는 당연히 뭐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떠오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드론이 갔는데 우크라이나는 이것을 유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종류의 이제 유도 능력은 미국과 서구가 가지고 있습니다. 나토가 가지고 있습니다. 뭐 펜타곤이든 CIA든 뭐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것이 특히 위험한 것은 만약에 이제 트럼프가 이 휴전 회담의 진정성이 있다. 이 경우는 이런 공격을 반대했을 겁니다. 실제로 이제 트럼프는 여기 대해서 화를 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사보타지하는 세력, 이것이 만약 미국 내부에 있다. 이 경우 트럼프가 이제 통제하지 못하는 어떤 세력이 미국에서 전쟁을 연장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거죠. 뭐 딥스든 뭐든 이제 불러도 좋습니다만. 그리고 이들과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지금 결탁을 하고 있죠. 이들은 어떻게 해서든 전쟁을 끌고 싶어 합니다. 우크라이나를 계속 갈아 넣어서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죠. 그런데 이런 사건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바로 이제 1차 대전을 떠올리게 하는 거죠. 뒤에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드론이 날라왔는데 요격된 드론들, 비교적 뭐 좋은 부품으로 만든 것 같은데 이 서구가 제공한 부품 이것으로 이제 조립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으로 이제 푸틴 거처에 보냈습니다만 이것의 파괴력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뭐 푸틴을 제거한다 이것은 뭐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도를 한다. 이것 자체 의미가 있는 거죠. 평화회담을 방해하고 전쟁을 연장하려고 한다. 그리고 러시아를 자극해서 큰 규모의 공격을 유도한다. 뭐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자, 드미트리 메드베프 당연히 뭐 불같이 화를 내죠. 그리고 이제 젤렌스키에게 경고했습니다. 너 앞으로 계속 숨어 살아야 될 거야.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공격, 어쨌든 우크라이나가 이런 공격을 했다면 스스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시기 이제 젤렌스키는 마이애미에 있었죠. 젤렌스키가 통제하지 못하는 세력이 분명히 우크라이나에 있습니다. 이 젤렌스키는 이 야로시나 뭐 이런 애들의 밑에 하수인으로 있는 겁니다. 어차피 이 젤렌스키는 퍼핏이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통제하지 못하는 세력이 젤렌스키를 도와서 이런 공격을 유도했다. 혹은 뭐 영국이나 이런 나라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자, 이 복합적으로 이제 작용을 하는 거죠.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공격의 주체가 젤렌스키다. 혹은 영국이다. 아니면은 미국이다. 심지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럴 가능성도 좀 높진 않지만. 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러시아의 독트린은 심플합니다. 이 대통령에 대한 공격 이것은 뭐 거의 전쟁 행위로 간주하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례적으로 루카셴코 대통령이 특별히 이제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는데, 자, 지금까지 분쟁 당사국 어느 쪽도 고위 관리를 공격하지 않았다. 이 푸틴조차 이것을 이제 러시아 군에 명확히 한 거죠. 정보국에도 명확히 명령을 내렸습니다. 디시전 센터 이런 데를 공격하는 거, 이런 주장을 하는 러시아 내 군인들, 강경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푸틴은 처음부터 이제 이것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격이 있었습니다. 이 밑에 사진은 오레슈닉입니다. 이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오레슈닉은 전 세계 어느 국가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겁니다. 미국은 GBU-57을 이용해서 뭐 지하 100m 밑에 있는 어떤 벙커들, 뭐 그게 중국이든 러시아든 북한이든 이런 것도 파괴할 수 있다 이렇게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이제 무기 전문가들은 여기에 대해서 회의적입니다. GBU-57 이제 지하를 관통해서 깊숙한 곳을 파괴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실제로 표면을 때리는 것은 이제 지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원폭이나 수소폭탄 이건 역시 표면에서 이제 넓게 확산이 되는 거지 지하로 깊숙이 파고들어서
벙커를 파괴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오직 이것이 가능한 무기는 오레슈닉이 아닌가. 이것은 서구 지도부에게 엄청난 위협입니다. 자, 만약에 이제 핵전쟁이 터집니다.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서 판단해서 야, 이제 이번 기회에 인구도 한 90% 감축하고 우리는 이제 저 덴버 밑에 지하 도시에 있으면 된다. 혹은 스위스에 이제 이 벙커 속에 있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야, 그냥 뭐 심심한데 이번에 그냥 핵전쟁 하면서 뭐 지구 싹 쓸어버리고 그 다음에 몇 년 뒤에 나오면은 막 방사능이 좀 사라지고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세계를 만들자. 이런 또라이들이 이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핵전쟁이 터지게 된다. 이때 어디에, 지하 어디에 숨어도 제거된다. 이것을 암시하는 게 바로 이 오레슈닉이죠. 그래서 글로벌한 규모의 핵전쟁이나 이런 이제 참극, 이것을 막는데 유효한 수단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자기가 죽는 것을 가정하지 않습니다. 자, 지도부도 밑에 이제 딱 숨어 있다가 세계 인구 99%가 감축되면 그 다음에 내 세상에서 뭐 넓은 세상에서 살아보자. 이런 생각을 지도부가 하는데 이들도 제거가 된다는 거죠. 자, 우크라이나 지금 어떤 상황인가? 700만 명이 탈출했다. 이것은 서구 기준입니다. 실제로는 더 많이 탈출했죠. 자, 인구도 줄고 지금 뭐 국가 자체는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서구가 돈을 주고 이제 그것으로 연명하고 있습니다. 그 돈을 끊으면은 국가는 그대로 이제 무너지게 됩니다. 정부는 무너지게 되는 거죠. 2019년 젤렌스키는 이제 화합을 하자, 뭐 러시아계 주민 이렇게 다 화합을 해서 살고 반드시 러시아와 이제 휴전을 이루어내겠다 이런 공약을 내걸고 이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영국의 러시아와의 대리전을 위해서 미국과 영국을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희생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공약을 하고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국민들 72%가 이 젤렌스키의 표를 던졌습니다. 자, 그런데 6년이 지난 지금 영국과 미국의 대리군이 되어서 자국민을 갈아넣었죠. 160만 명이 넘는 이제 우크라이나 군인이 전사 실종 또는 부상으로 영구 장애를 입었다. 자, 푸틴의 이제 적대적인 미디어 전화입니다. 러시아 전사자는 15만 6천 명이다. 러시아 손실은 크게 과장되고 우크라이나 손실은 이제 은폐되고 있다. 이것이 지금 뭐 러우전의 현황입니다. 러시아는 분명히 전쟁을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특수군사작전이다. 이런 이름 때문이 아닙니다. 이 러시아 진짜 이제 타겟은 바로 나토죠. 자, 이 러우전에 이제 모든 것을 다 쏟아붓습니다. 자, 이 경우 나토가 러시아를 때릴 수가 있습니다. 이때 방어해낼 능력이 없죠. 나토를 가정하고 제한적으로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소모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토 역시 러시아에 대한 위협을 멈추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원조를 중단하면 영국은 우크라이나 병력을 파견하겠다. 제발 보내기 바랍니다. 그리고 카야 칼라스, 젤렌스키, 폰데어 라이엔, 영국 재무장관, 이들 이야기 들으면 섬뜩하죠. 그리고 에스토니아 총리, 러시아를 꺾기 위해서 중국을 타격해야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그에 오줌 지릴 겁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이야기들을 퍼붓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들이 어떻게 할까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허세, 오만에 대한 혹성 탈주 지난 방송에 잠깐 올렸다가 제가 말씀드리진 않았는데 이 원숭이죠. 코넬리우스 현자로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너무나 오만하고 그리고 이 악마의 이제 하수꾼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을 배반하고 형제를 죽이고 형제 땅을 빼앗고 금칙스럽게 이제 오만하고 탐욕한 거죠. 그러다가 지구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이제 원숭이 코넬리우스가 이야기하는 대목이 나오죠. 자,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자포리치아 전선입니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만 러시아군이 계속 진군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개 이제 중요한 요새들이 있습니다. 포인트들이 있는데 여기 가니까 우크라이나군이 한 명도 없는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대규모로 이렇게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규율, 사기 이런 게 심각히 저하되었죠. 그리고 이제 지난 며칠 동안 쿠피안스크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반격을 해서 일부를 수박했다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 어디 포스트에서 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쿠피안스크에 투입된 병력, 장비 이것도 결국은 이제 다 파괴되고 또 버리고 장비를 버리고 도망가고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여담입니다만 다양한 나라에서 이제 여성 병사를 그려왔지만 총을 가지고 실제 싸우게 한 것은 이 소비에트 붉은 군대죠. 2차 대전 때입니다. 이때뿐이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여군 유명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여군도 현장 전투에는 투입되지 않습니다. 포병으로서 역할을 한다거나 어떤 이제 기지를 지킨다 이런 것은 합니다만
실제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뭐 가자에서 청소를 하고 이런 것은 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알렉산더 두기는 이제 이런 걸 올렸습니다. 이런 그림인데, 자, 이제 이것은 중간 단계 승리다. 뭐 완전한 승리는 사실 뭐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먹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어떤 중간 단계가 점점 더 이제 현실성이 있지 않냐. 뭐 작은 규모 이것은 북부 지역 조금 먹고 이제 오데사, 이 니콜라이프 이제 이쪽 드네프르 이쪽을 먹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우크라이나가 계속 자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키예프 옆까지 이제 먹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제 개인적인 생각에도 이 정도는 먹어야지 우크라이나라는 위협을 완전히 이제 중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이제 적대적인 국가로 남는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힘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1차 대전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푸틴 제거 시도, 뭐 푸틴을 실제로 없애겠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공격을 감행하고 그리고 이제 러시아를 계속 자극하는 거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이에 어떠한 대화 가능성도 차단하는 겁니다. 일단 이것은 전쟁을 연장하기 위한 시도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 드론 공격에는 이런 이제 이 시나리오도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자, 이 푸틴을 제거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러시아가 뜨뜻미지근하게 나오죠. 또다시 이제 재차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공격을 감행하다 보면은 결국은 이제 푸틴이 제거될 수 있습니다. 뭐 푸틴도 한 명의 사람일 뿐입니다. 자, 이것을 노멀라이즈 하는 것이 아닌가. 즉, 푸틴 개인에 대한 공격. 이렇게 되면은 러시아와 어떤 이제 나토, 서유럽 간의 이 적대감, 이것은 극적으로 고조됩니다. 그런데 영국은 지금까지 늘 그렇게 해왔습니다. 자, 지금 영국, 독일, 프랑스는 우크라이나를 대리군으로 갈아놓고 있습니다. 뭐 우크라이나 운명은 뻔하죠. 그 다음에 영국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폴란드, 그 다음은 독일을 대리군으로 갈아놓으려고 할 겁니다. 영국은 이런 생각 다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미국도 하죠. 자,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적대감을 고조시키는 것, 이것은 영국이나 미국에 유리합니다. 이것은 뭐 명백한 사실입니다. 자, 1차 대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1차 대전이 어떻게 촉발되었습니까? 자, 세르비아에서 어떤 한 청년이 이제 오스트리아 황실에 대해서 이제 저격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자, 이 사건 때문에 독일이 이제 엄청나게 붕괴하죠. 그리고 독일, 오스만 투르크, 자, 이들이 연합해서 또 이제 서구와 싸우게 됩니다. 이 배후에는 영국이 있었습니다. 자, 영국이 접근해서 세르비아 청년에게 자, 이제 오스트리아 이쪽에 대해서 이제 공격을 하도록, 저격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한 겁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1차 대전을 일으키기 위한 겁니다.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자, 이 독일과 오스만 투르크, 그리고 밑에는 이제 바그다드가 있습니다. 이 바그다드 유전. 이 영국은 이제 원유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쪽을 뭐 궁극적으로 점령을 해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스만 투르크, 지금 튀르키예를 파괴를 해야 됩니다. 큰 전쟁을 일으켜야 되죠. 그리고 여기에 뭐 프랑스라든가 이런 많은 나라를 끌어들여야 됩니다. 뭐 러시아도 끌어들여야 되죠. 어쨌든 오스만 투르크를 파괴하기 위해서는 러시아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차 대전을 일으킨 겁니다. 이 독일은 오스만 투르크, 여기서 이제 바그다드에서 기름을 쭉 가져옵니다. 이것으로 이제 독일 경제를 강하게 만들고 거대한 공업 국가가 되겠다. 이런 야심을 가지고 있었죠. 1차 대전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이 독일 제국과 이제 오스만 투르크는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이 튀르키예, 이 오스만 투르크는 몰락을 해서 지금 형태로 이제 이 쪼그라든 거죠. 그리고 바그다드 이쪽 지역은 영국과 이제 서구가 장악하게 됩니다. 이것이 지난 100년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오스만 투르크는 이것을 뒤집지 못하고 있고 독일 역시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미국과 그리고 나토라는 울타리에 이렇게 이제 오전된 상태로 남아있죠. 뭉쳐서 이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 뭉쳤다면 거대한 강국이 될 겁니다. 자, 독일이 크게 힘을 쓰지 못하는 나라, 이것은 영국이나 프랑스, 미국에 유리한 거죠. 자, 그래서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은 결국 이 폴란드나 독일도 대리군으로 갈아넣으려고 한다. 이것이 영국의 아이디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분쟁은 크게 끌어올리고 그리고 갈등을 고조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 지금 현재 이 중동의 갈등과도 바로 이제 직접적으로 연관이 됩니다. 어쨌든 이번 공격 배후에 영국이 있다. 그리고 미국의 어떤 모 기관이 뭐 있을 겁니다. 트럼프가 이제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미국에서 이제 미국 내부에서 가장 위험한 점입니다. 자, 이들이 뭐 어떻게 해가지고 푸틴은 이제 드론을 날린 거. 그리고 러시아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든 대응을 하게 되겠죠. 자, 2026년 세계대전이 이제 터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중동 이야기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쿠르드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쿠르드족의 서구가 미국과 영국이 이제 계획식 무기를 조금 공급하고 있다. 그리고 터키와의 긴장. 뭐 이것은 이제 쿠르드가 자극하는 측면보다도 터키가 원래 가지고 있는 야심 이것과 연관이 됩니다. 터키는 지금 어떤 면에서는 절체절명의 시기입니다. 경제적으로 상당히 위험한 시기죠. 자, 이 터키 입장에서는 반드시 시리아 북쪽 지역까지 먹고 여기 있는 석유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곡창지대 식량도 가져야 됩니다. 이 터키가 경제 위기에 빠진 거 여기에 이 시리아 내전이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시리아 내전 여기서 이제 터키가 메인 주체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려 한 450만 명 정도의 난민을 흡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난민을 흡수했던 것은 뭐 투르크 주민을 보호한다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시리아를 먹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에르도안의 야심이죠. 어쨌든 일정 부분은 성공했습니다만 미국이 알을 받고 있고 쿠르드족이 있는 이쪽 가장 중요한 지역은 아직 먹지 못했습니다. 자, 이곳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국이 무기를 보낸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자, 여기에 보내면서 새로운 종류의 이제 분쟁을 유도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이제 터키 쪽도 있습니다만 이란 쪽도 있습니다. 자, 여기 쿠르디스탄 넓게 퍼져 있죠. 이란에서 지금 뭐 시위가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과거 같으면은 주로 이제 쿠르드족들 이들이 시위를 하고 뭐 히잡 시위는 쿠르드족이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MEK 공산주의자 잔당들 이들이 또 나선 거죠. 그런데 이번 시위는 좀 테란이나 이제 여기 살고 있는 이 중도층들까지 이제 조인을 한 겁니다. 자, 이들이 시위를 하는 이유는 이 정부가 지금 뭐 에너지 정책이나 환율 정책에서 이제 실패하고 있고 또 어떤 특정 그룹에만 이렇게 이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뭐 약자를 보호한다 이렇게 나오지만 그런데 이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은 이제 큰 불이익을 겪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인 이유로 일단 이제 시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 쿠르디스탄 테러리스트들 그리고 MEK들 이들이 이제 다 들어와 있는 거죠. 뭐 임명목 님이 이제 이란에 있는 친구들과 이렇게 통화를 하고 뭐 이런 걸 올리셨습니다. 일단 시위 자체는 뭐 비교적 규모가 크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중도층도 이렇게 가세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회교혁명을 지지하는 친구들은 반국가 세력을 척결해야 된다. 강경하게 시위를 이제 진압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여기에 MEK 뭐 공산주의자들이 있고 또 모사드 획책이 있다. 쿠르디스탄도 당연히 여기 있을 겁니다. 미국과 서구가 쿠르드족의 무기를 공급하는 것 이것과 좀 연관이 될 수도 있죠. 자, 어쨌든 좀 이제 이러한 상황도 좀 지켜봐야 됩니다. 이 시기에 지금 이제 트럼프가 또 이제 네타냐후와 함께 이란에 대해서 위협을 했습니다. 쿠르드족은 상당히 넓게 퍼져 있습니다. 이 터키도 이제 이 쿠르드족 문제를 안고 있지만 이란 역시 이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스라엘이 이제 이란을 공격했을 때 여기 보면은 이제 쿠르드족이 살고 있는 마을에도 이제 폭탄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쿠르드족이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이제 큰 규모의 어떤 이제 쿠르드 국가 건설 실제로 이것이 될지 뭐 그 가능성은 좀 낮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와중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터키는 이번 기회가 아니면은 나중에 이제 손 쓸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에르도안 역시 이 오스만 투르크 부활이라는 그런 야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네타냐후는 뭐 더 거대한 이스라엘 왕국 저 이라크까지 이렇게 다 포괄하는 겁니다. 이런 야심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중요한 지점들 다 겹칩니다. 알레포니, 모술 그리고 이제 이라크 북부 지역 이쪽 다 겹치기 때문에 결국 네타냐후와 그리고 이제 에르도안은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 점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사람들이 경고를 하는데 2026년 세계 대전은 이 튀르키예와 이스라엘의 충돌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예측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는 만나서 이란에 이제 위협을 가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란에 대한 공격이 재개되는 것이 아닌가. 일단 이번에 이제 거론한 명분은 이란이 가지고 있는 이제 탄도미사일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가 위협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터 메이드 이 친구는 이제 미국인입니다만 이런 글을 썼습니다. 트럼프처럼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 반복해서 굴욕을 당하고 있다. 왜? 뭐 이스라엘이 와서 트럼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냥 뭐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 지지 유권자들이 이 동시에 모욕당하고 있다. 이 보기가 힘들다. 뭐 이런 글도 쓰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2026년, 2028년 선거에 패할 것이다. 참 우울한 이야기인데 제가 이제 뒤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년간의 정치적 혼란, 즉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고 미국 정부를 미국 국민들을 위한 나라로 만든다. 그리고 미국의 내실을 다진다. 이런 것을 원했던 마가 세력들, 이 운동이 허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마가 운동 2015년, 2016년에 시작되었죠. 10년째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안타까움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 소말리랜드로 끌려갈 것인가, 뭐 이것도 또 하나의 관심거리입니다. 이것은 이란이 이제 이렇게 선전하고 있는 뭐 탄도 미사일 발사 기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좀 엉성하죠. 이거 다 모형입니다. 이란은 이런 모형들을 곳곳에 이제 만들어 두었습니다. 알맹이는 없습니다. 껍데기만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이 탄도미사일 이런 것은 사막이나 이런 데 이제 여기저기 숨겨두고 있죠. 테헤란 주변에 이제 뭐 이런 것을 만들어서 과시를 하는데 대부분 모형이죠. 뭐 이스라엘은 이런 것도 이제 때렸습니다만 나중에 보면은 뭐 빈 껍데기 깡통이다 뭐 이런 사진도 영상도 이제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란에 대한 위협을 가하자 러시아의 군 수송기, 대형 수송기입니다. 4대가 이렇게 착륙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이제 이 중국은 많은 군수 물자를 이미 이란에 공급했습니다. 특히 대공 시스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보완하는데 이 중국이 적극적인 지원을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국과 러시아, 이란은 확실히 보호하겠다 뭐 이런 결사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조금 문제가 다릅니다만 이란은 이제 능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후티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후티에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올라오고 있는데 후티의 군사령관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가 후티에게 접근해서 후티로 하여금 사우디가 지금 만들고 있는 네온 프로젝트죠. 여기에 공격을 요청한 겁니다. 미사일을 쏘아달라. 이 사보타주 하는 겁니다. 이 비용 전부 부담하겠다. 또 다른 것도 이제 했죠. 이것을 이제 예멘 언론에 이렇게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는 별개로 사우디 정부는 아랍에미레이트가 이렇게 몰래 보낸 무기가 있습니다. 예멘 쪽으로 보내는데 후티 쪽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밑에 이제 STC 쪽으로 가는데 이것을 파괴했습니다. 부두에서 정박해 있는 선박을 공격해서 파괴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의 갈등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랍에미레이트 국가 자체가 거의 뭐 괴뢰 국가죠. 그리고 뭐 인공 국가이고 그리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이권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그리고 이스라엘, 아랍에미레이트 자체도 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 자체가 이제 뭐 많은 뭐 지하자원을 원유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종의 금융 허브 같은 곳인데 사우디아랍에미레이트는 형제 국가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분열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아랍에미레이트 이번 움직임 이 배후에는 이제 이스라엘이 있지 않는가, 미국이 있지 않는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소말리랜드가 이제 화두에 올랐습니다. 이 소말리아가 이렇게 있으면은 미국과 영국은 이 소말리랜드를 떼내가지고 새로운 이제 하나의 별개의 독립체로 만들려고 하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팔레스타인 가져지고 있는 난민들을 다 이제 쏟아부을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나라는 당연히 영국입니다. 어디에서 나쁜 음모가 진행되고 있으면 배후에는 영국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면은 한 80%는 틀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몰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자, 지금 뭐 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이런 충돌하고 있고 이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이 계획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랍에미레이트나 카타르 이들 국가는 이 소말리랜드로 보내는 거 여기에 찬성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자지구 그리고 이제 옆으로 파고드는 벤구리온 운하 여기에는 고대 국가들이 다 이제 이권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뭐 러시아나 중국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뭐 표면적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것, 이 일을 이제 방치해두고 있는 거죠. 일단 이 가자 문제에 있어서 러시아와 이스라엘의 특수관계 이것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러시아는 그렇다 치고 중국은 여기에 어떤 이권이 있을까? 중국 역시 이 벤구리온 가자를 이제 재개발하는 겁니다. 일종의 이제 글로벌한 재개발 프로젝트죠. 그리고 이것을 이스라엘이 온전히 독점하지 못하도록 지금 미국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글로벌 강국들의 이권의 총합지대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죠. 물론 뭐 표면적인 관리 권한 이런 것은 뭐 영토 자체는 이스라엘의 소유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음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러시아도 이것을 그냥 나몰라라는 거죠. 자, 여기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어떤 입장이니까 굉장히 이제 복잡한 심정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순위, 어떤 이제 거대한 순위 아랍에 있어서 지도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다가는 사우디아라비아 내에 민중혁명이 일어나서 사우디 왕조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카타르나 아랍에미레이트처럼 조그만 나라가 아니죠. 어떤 부족이 지배하고 여기 외국 용병들 뭐 몇몇 명씩 불려서 꾸리고 이런 나라가 아닙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자체의 인구가 있고 자, 이런 운명은 동시에 이제 터키도 가지고 있습니다. 에르도안 입장에서 자, 이제 가자 지구를 그냥 뭐 미국이나 이스라엘, 영국, 중국, 러시아 이들이 들어와서 뭐 나누어 먹는다. 벤구리온 운하도 파고 중국 무역로가 되고 뭐 러시아 상품이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될 겁니다.
이런 것을 방치하다가는 튀르키예 내에서도 혁명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튀르키예와 이스라엘의 충돌,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충돌 이런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아랍에미레이트가 사우디아라비아의 뒤통수를 친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추가적인 정보가 올라오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풍자 그림입니다. 미국, 이스라엘, 그리고 밑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똥개들, 프랑스, 튀르키예, 영국, 독일 쪽에 있고, 그 다음에 이 똥개들이 산 똥입니다. 일본도 있고, 우크라이나도 있고, 한국이 없어서 다행이네요. 혹은 오줌을 싸서 이렇게 안 그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보이지가 않아서. 참 이런 풍자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베네수엘라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어떤 특수시설에 CIA가 공격을 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무언가 하고 있다. 이것을 과시하기 위한 용도로 이렇게 올린 것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 미 해군 상당히 이제 곤란한 상황입니다.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 기간을 작전을 하면은 다시 돌아가야 되죠. 포도 항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이 베네수엘라를 바로 때리고 빠지지 않는 한 이 트럼프 체면이 크게 손상될 수가 있죠. 베네수엘라는 그대로 여전히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중국의 유조선이 들어왔습니다. 거대한 유조선 200만 배럴을 실을 수 있는 이제 유조선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싣고 유유히 빠져나갔습니다. 미국 해군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고 또 중국인들은 깔깔거리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이 중국 유조선을 납포했을 경우 중국은 여기에 대응하는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될 겁니다. 긴장이 고조되겠죠. 자, 이 중국의 위상이 지금 어느 정도인가 모르겠습니다. 이 디테일하게 미국과 중국이 어떤 상황인가.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미국은 지금 이 중국과 전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최근에 이제 제 둘째 차가 이 리어 디퍼런셜이 이제 고장이 났습니다. 디퍼 기어가 고장이 났는데 한 달 전입니다. 이 차를 그냥 이제 갔는데 워런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부품이 안 왔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차 하나 뒤에 있는 이 디퍼런셜 기어박스 하나 바꾸는데 물론 엑셀도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합니다만 워런티가 돼서 저는 신경 안 쓰고 있는데 딜러샵이 주는 차를 가지고 둘째는 몰고 다니고 있습니다만 자, 어떻게 한 달이 지났는데 이 기어박스가 오지 않을까? 이것이 미국의 서플라이 체인의 현주소라는 거죠. 자, 전쟁을 하게 되면은 여기저기서 탱크 비행기 떨어지고 난리가 납니다. 군함도 이제 빵꾸 나죠. 그러면은 계속 수리를 했었어야 됩니다. 그 수리할 수 있는 산업적 역량을 미국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런 형태의 공격, 이것은 과시용이고 위험용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무서운 이제 공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통하는 나라가 있고 통하지 않는 나라가 있죠. 베네수엘라 정도면은 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폭격을 해서 마두로를 제거한다 이런 것은 가능한데 그 다음은 어떡할 건데 지상군을 보낼 수 있냐 천만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실질적인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나라는 두 나라 러시아와 중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피어급 즉 이제 상대가 되는 나라랑 고강도 전쟁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나라 러시아와 중국밖에 없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죠. 다른 나라다 서구 어느 국가도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일본 해군 뛰어납니다. 미국 해군 세계 최강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지속시킬 수 있는 능력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지속 가능성이 존재할 때 진짜 이제 고강도 전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전에는 진짜 이제 힘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 이렇게 밀고 나오면은 뒤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중국이 오래 진수시킨 함, 이제 항공모함도 있습니다. 상륙함도 있고, 전함들 숫자, 그리고 이제 잠수함도 이제 핵 잠수함도 2척 추가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은 이번에 이제 대만을 포위했습니다. 12헬이 영내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대만은 이것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들어왔다. 그리고 실탄 쏘는 것까지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만은 아니다. 중국은 대만군이 무서워서 들어오지 않았다. 바깥에서 겁만 줬다. 이렇게 이제 극구 부인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냥 아예 침묵을 하고 있죠. 자, 중국이 12헬이 내로 들어온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대만군이 중국군에 대해서 어떤 대응 사격을 하도록 이것을 유도하는 측면이 아닌가. 이 에스컬레이션을 하기 위한 어떤 명분으로 이제 활용을 하는 거죠. 자, 이 중국의 야심. 어쨌든 이 중국은 바다로 이제 밀고 나오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사거리가 긴 미사일을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중국의 팽창 야심. 어쨌든 중국은 바다로 이제 밀고 나오기로 작심을 했습니다. 자, 이 제1 도련선 그리고 이제 제2 도련선. 결국
이 제4 도령까지 뚫게 된다. 이제 괌이나 이쪽에 미국의 어떤 이제 해군 자산 이것을 뒤로 후퇴시킨다. 이 경우는 중국의 어떤 1차적인 큰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괌이나 일본에 있는 이제 해군력이 이렇게 하와이 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지상병력은 뭐 중국이 크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결국은 이 바다의 문제입니다. 해양 수송로의 문제죠. 이 경우는 중국은 매이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미국은 연합 함대로서 이제 이 중국의 팽창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이제 중국과 이렇게 가까이 있기 때문에 또 러시아 함대까지 가세하면 또 이 밸런스가 무너지게 되죠. 여기에 일본이나 한국이 또 많은 전함을 건조해야지 어느 정도 이제 대응이 될 겁니다. 하여튼 이런 뭐 큰 대결 상태로 계속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방송이 길어져서 쿠팡 관련된 내용은 내일로 미루고 그리고 이제 경제 관련된 내용도 좀 모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서 계속 이제 이 돈을 찍어내는 방향으로 이제 국정을 운영했습니다. 이 부채를 줄이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쉽지 않죠. 결국 오히려 더 빨리 이제 늘어서 지금은 뭐 거의 한 39트릴리언 달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다카이치 정부 이후 역시 돈을 이제 마구마구 찍어냈습니다. 그런데 이런 움직임은 조만간에 큰 저항에 부딪히고 또 이제 변곡점에 직면하지 않을까. 그 경우 이제 많은 것들이 크게 달라지게 될 겁니다. 이런 내용들 모아서 좀 올리고 그리고 다른 나라 이제 위기 상태 이런 것도 모아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송을 보시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러 형태로 후원을 해주시면 보다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